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이 끝났습니다. 8시간이 넘는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발언을 하면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네, 한편 21대 대통령 선거가 5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정당 주자 움직임도 분주한데요. 관련 내용 김동완 국민의힘 대변인,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두 분과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재판이 열렸는데요.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내란의 목적은 없었다고 말을 했고 몇 시간 걸린 사건을 내란으로 구성했다, 법리에 안 맞는다. 그러니까 그 보면 헌재에서의 모습과 그냥 거의 똑같은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요. 이번 그 형사 재판에서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헌재에서도 우리가 TV 생방송 등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했죠.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느냐, 또 국회에 이렇게 정말 기능을 마비시키려면은 그 정도 병력만 투입했겠느냐 하는 그런 몇 가지 논리를 계속 견지를 했는데요. 예. 오늘도 마찬가지로 내란 혐의에 대해서는 완강히 부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오늘이 이제 첫 사실상의 공식적인 첫 재판이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또 이 난관이 있겠습니다만은 글쎄요, 제가 오늘 이렇게 살펴본 것은 이 윤 대통령 측으로서는 증명력을 더 높여야 한다 하는 것들을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예. 이 헌재에서의 물론 내란죄는 뺐지만 내란 혐의로 불거진 각종 이 상황이 헌법에 위배됐느냐, 이게 이제 헌재에서 큰 쟁점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이 형사재판에서의 내란 혐의는 훨씬 더 정밀하게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증언 또 증인 이런 거에 대한 증명력을 요구하는 게 수준이 더 높고요. 그러니까 오늘은 뭐 첫 재판이기 때문에 관련자 조성현 단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증인 신분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내란 혐의를 정말 적극적으로 거기에 맞서서 아니다라고 할 것이면 이 헌재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한 차원 높은 증명력 있는 이 상대방 검찰 측의 어떤 논리를 반박하거나 아니면 검찰 측의 논리가 허구거나 아니면은 이율 충돌이 되거나라는 내막을 하나씩 더 끄집어내야 된다. 그렇기 위해서는 증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선별을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오늘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이 윤 대통령, 전 대통령이죠. 이 형사 재판에 대해서는 정말 산 넘어 산이 놓여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교수님, 윤 전 대통령의 그 형사 재판에서는 내란죄 의 형벌이 엄청 강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이런 헌법재판소에서 본 모습과 태도와 생각은 계속 이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던데요. 윤 전 대통령. 아마 이 사건 재판이 이제 시작했으니까 네. 꽤 오래 걸릴 거예요. 지난번에 구속이 취소됐잖아요. 구속이 취소되지 않았으면 일단 1심을 6개월 정도에 끝낼 수 있는 상황이기도 했는데 이제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석방된 상황이니까 1심 판결도 꽤 오래 있다 날 것 같아요. 형사재판은 지금 말씀처럼 지난번에 왜 전원법칙, 형사소송법에 관련된 거, 전문법칙 말이죠. 그 부분도 그때는 이게 형소법을 준용한다고 하지만 헌재법에 따라서 어떤 헌재 재판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법인 내에서라는 단서가 있기 때문에 뭐 기소장 내용 이런 검찰의 진술, 진술서 검찰에서 내용 진술했던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을 다 증거를 채택했거든요, 헌재에서. 근데 형사재판은 그게 안 됩니다. 일단 검찰에서 진술했다 하더라도 피의자 신문조사라는 거, 그렇다 하더라도 재판정에서, 법정에서 그걸 부인하면 그 채택이 안 돼요, 증거로. 직접 불러야 된다면서요, 바로 사람. 형사소송법이 개정돼서 이제 피의자의 인권을 더 보호한다, 뭐 이런 취지인데, 그러니까 훨씬 더 증거나 이런 것들 명확하게 해야 될 거예요, 아마. 왜냐면 이게 제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무기근고 이거밖에 없어요. 무슨 징역 10년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내란 우두머리의 혐의가 인정되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5년, 10년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상당히 위중한 거죠. 게다가 헌재에서 이미 이제 내란죄에 대해서 내란죄 철회했다고 해서 논란이 많았잖아요. 절차적 시비. 근데 헌재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객관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헌재 재판에 물론 형사 재판하고는 다르다 하더라도 형사 재판은 다르다 하더라도 헌재에서 윤 전 대통령을 8대 0으로 파면한 것은 이 내란죄가 철회가 된 게 아니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게 유지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헌재 재판으로 상당히 불리하게 돼 있어요. 예. 사실은 완전히 같은 재판이 아니라 하더라도 말이죠. 그래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만 윤 전 대통령이 어쨌든 대단히 적극적으로 해요. 네. 아까 말씀처럼 헌재 재판 때도 과거의 전직 대통령 두 사람하고는 달리 예. 직접 계속 변론에 참여하고 그랬잖아요. 최후 진술도 했고 말이죠. 뭐 그런 태도를 유지하겠죠. 오늘도 한 80분 네, 얘기했다고 80분 이상을 얘기했고. 근데 피고인이에요 이제는. 네. 전 대통령의 의미 별로 없습니다. 이게 피고인 그 자체예요 그냥. 자연이 윤석열이고 피고인 윤석열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어쨌든 죄를 벗어나려고 하는 거니까 피의자 피고인이 어쨌든 죄를 감형시키라는 건 당연한 거니까 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상당히 지난한 과정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예. 네. 네, 저희는 이제 50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대행 차출론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덕수 대행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언급하면서 저에게 부여된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좀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네, 오늘 이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한 문장짜리 워딩이 화제가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소명이 도대체 무엇인가? 관세 정쟁을 잘 마무리하는 것을 일컫는 거냐? 아니면 지금 세간에 화제가 되고 있는 대선의 무소속 후보로 나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국민의힘에 선출된 후보와 최종 단일화를 통해서 이른바 노무현 정몽준 그 사례가 있었죠. 예. 그래서 이회창 그 대세론을 잠재웠던 그런 뉴 라운드가 시작이 되느냐 설왕설래가 많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소명에 대해서는 누가 알겠습니까? 한덕수 총리 자신만이 알겠죠. 그런데 지금 여의도 정가 분위기 또 제가 속한 국민의힘의 기류는 점점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 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는 시청자 여러분께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직 결론이 난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후보 등록이거든요. 예. 네. 이제 후보 등록을 할 수는 없는 그 상황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내일 6시까지 후보 등록을 한덕수 총리가 하려면은 이미 사퇴를 해서 후보 등록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그럴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것은 시간을 약 5월 3일 정도까지 더 확보를 해서 예. 그때까지 마무리를 짓고 말씀드린 관세 협상이라든가 이런 지금 현재 각종 최대 현안을 마무리를 한 다음에 이제 사직을 해서 무소속 후보로 나오는 데는 뭐 경선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예. 5월 3일 날 선출된 국민의힘의 최종 후보와 이 결혼나는 그 의미에서 이제 무소속 후보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럴 처음에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은 국민의힘이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선택을 받게끔 하는 하나의 승리할 수 있는 그 카드로 이게 처음에 시작이 된 건데 예. 이게 점점 불어나서 국민의힘 현역 의원이 108명이거든요. 네. 그 중에서 48명 한 서너 분이 약간 이렇게 명쾌한 그 태도를 안 보입니다만 그것까지 포함하면은 50한 서너 분이 한덕수 이른바 추대론의 동의 내지는 찬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사안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 정도 금요일 이제 이번 주 주말부터 저희들이 TV 토론을 시작을 하거든요. 네. 그 전에는 어떤 식으로든지 한덕수 대행이 힌트는 줄 것이다. 출마에 대해서. 예. 뭐 한다 안 한다라는 것보다도 우리가 유추 해석할 수 있는 예. 그런 것들이 돼 있고 지금 이 시간에도 한덕수 대행과 당의 어떤 일각에서는 꾸준하게 이렇게 이 대화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 대화는 이제 발전적인 대화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나치게 어떤 국민의힘을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이 하다 못해서 그 후보들이 있는데도 왜 저런 지금 한덕수 대행은 국민의힘의 당원은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도 또 외부에서 할 정도로 그렇게 허약하냐라는 그 지적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국민께 하나의 선택지를 더 보여드린다. 그리고 국민의힘 한덕수 총리만 해도 범우군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연합군으로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선택을 받는 기회를 만들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네, 한덕수 대행이 말한 마지막 소명은 무엇일지 좀 향후
향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만약에 생각이 없던 지금 안 나온다고 얘기하면 되는 거거든요. 예. 얘기를 안 하고 있잖아요. 마지막 소명이 뭐냐, 정치인의 언어예요. 이제는 완전히 마지막 소명이 뭐냐를 가지고 지금 여기서 얘기할 정도가 됐으니까.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하고 통화한 내용은 사실상 공개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예. 공개 안 하잖아요. 원래 안 하는 걸로 돼 있는 건데 정상 간의 통화인데 예. 그래서 얘기한 것 같고 사실 미국 정상이 우리나라 대통령 권한대행과 통화를 하면서 당연히 출마할 거예요. 물어본다는 것 자체도 그것도 앞뒤면 내가 좀 이해가 좀 안 가긴 하는데 그런 통화를 했으니까. 예. 그리고 또 고민이 된다라는 얘기도 했고 말이죠. 그래서 출마할 것 같긴 한데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뭐 아까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할 것 같은데 저는 예. 국민 내부 사정 모르니까 거기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어요 저는. 네. 그런데 정당에서 이제 5월 3일 날 국민의힘에서 후보가 결정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럼 그때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사퇴를 5월 4일까지 하면 되는 거니까 하루 전날이잖아요. 5월 공직자 3일 사퇴. 공직자 사퇴가 해가지고 이미 이제 국민의힘 후보가 결정이 됐는데 8강, 4강, 2강 해서 이제 예. 최종 그 결정대가 아니어서 물론 처음에 4강 중에서 50% 넘는 사람이 있으면 되는 거지만 끝나는 그럴 거, 확률이 예. 적잖아요. 지금 여러 명이 출마하니까. 근데 다시 단일화한다. 단일화의 방법은 뭘까요? 결국 여론조사밖에 더 있겠어요? 예. 그때 이제 노무현, 정몽준 이게 모델이 그런 거니까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만약 한덕수 대통령이 되면 그걸 가는 거죠. 예. 뭐 하면 하는 거예요. 뭐 출마하는 게 뭐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만 국민의힘이 정말로 그렇게 하는 게 국민들이 볼 때 표를 줄 수 있을까? 그리고 또 하나가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른바 이 지금 내란 혐의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네네. 그리고 국무회의조차도 절차가 잘못됐다고 본인도 얘기했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라는 게 책임을 져야 되는 거거든요. 네. 윤석열 정권의 초대 총리였잖아요. 그리고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고 있고. 근데 도대체 이 보수 정권 이쪽은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책임 의식이 없다고요, 도대체. 그러니까 윤리 도덕 이런 거 이전에 뭔가 대표성, 책임성 이런 데 대단히 취약한 정당. 이번에 아주 뼈저리게 느꼈어요. 과거의 국민의힘 계열 정당이 그 정도는 아니었다고요. 예. 이번 탄핵 사태를 보니까 국민의힘에 이 계신 분들 모든 분이 그런 건 아니에요. 특히 일부 중진들을 비롯하여 그리고 윤 전 대통령 탄핵되고 난 다음에 파면되고 난 다음에 보이는 행태들도 여전히 정말로 이게 보수 정당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저 개인 생각이긴 합니다만 예. 그렇게 해서 만약 출마한다. 그러면 아마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은 더욱더 이제 한덕수 대행이 됐다고 치고 그러면 내란 프레임을 더 몰고 갈 거예요 아마. 대통령과 같이 정부를 운영하지 않았냐 이렇게 예. 갈 거라고 했는데 그건 뭐 정치 전략이긴 한데 여기서 이런 식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국민의힘이 차라리 기존의 후보 중에서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을 뽑아서 그리고 시간이 얼마 없지만 탄핵에 그렇게 반대하고 또 일부 의원들이 좀 수구적인 단체 또 극우적인 발언을 한 사람들과 편성하려 했던 모습들에 대해서 사과하고 예. 그런 다음에 탄핵에 아주 일관되게 찬성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한동훈, 안철수 그리고 한동훈 네. 이런 전 대표 이런 사람들을 내세워서 보수가 또 뭉치면 해볼만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문제는 그 전제가 성립이 안 돼요. 사과하고 속고대죄하고 이 정말 탄핵에 찬성한 후보를 뽑을 정도의 그 정도의 그 인식이 있는가? 거기 저는 개인적으로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전제가 성립한다면 그래서 그 후보를 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만약 된다면 이재명 전 대표와 한판 붙어봐야 되는 것이지 한덕수 대행을 끌어들여서 단일화를 억지로 해가지고 그럼 국민의힘은 왜 존재했던 겁니까 도대체? 좀 그건 맞는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러죠 몰라. 그래도 그렇더라도 어쨌든 그래서 지지율이 높게 나오면 해보는 거예요. 어쨌든 거예요. 선거는 이겨야 되는 거니까. 그러나 그 과정이 그렇게 만만치 않을 것이다. 예. 근데 제가 봐도 출마 쪽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합니다. 두 분이 다 그렇게 생각하시네요.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나 봅니다. 그러면 만약에 한덕수 대행이 출마한다면 국민의힘 지금 경선 시작하기 전부터 치열한데 그분들이 좀 허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 이거 볼게요. 리얼미터 여론조사입니다. 차기 후보 적합도를 확인해 봤는데요.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조사했어요. 차기 후보 적합도는 이재명 전 대표 48.8%, 김문수 지사 10.9%, 한덕수 대행 8.6%. 그러니까 한덕수 대행 이름이 들어가 있는 조사가 이제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두 번째입니다. 예,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가 6.2%고요. 가상 양자 대결했습니다. 여기 보면 코칭은 빼겠습니다. 이재명 대 김문수 54.3 대 25.3인데
제일 차이가 안 나는 두 대결이 가상양자가 이재명 대 한덕수 54.2 대 27.6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 김문수가 54.3 대 25.3인데 한덕수 대행은 27.6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양자 대결에서 그 미세한 차이지만 그래도 가장 그 이재명 전 대표와 격차가 없는 게 한덕수 대행으로 지금 조사가 나오고 있어요. 이런 그렇습니다. 조사 때문에 한덕수 대행의 생각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상황일까요? 본인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겠죠. 예. 이제 이른바 사실 대권을 그 쟁취를 하는 것은 두 가지 함수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예. 하나는 이제 권력 의지라는 거거든요. 네. 내가 대통령이 되겠다, 대한민국을 한번 제대로 바꿔보겠다라고는 권력 의지가 하나가 있고요. 예. 그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제 당선 가능성을 또 염두에 둬야 됩니다. 이 두 가지의 함수로 대권에 도전을 하는 건데. 지금까지 대권의 의지를 많은 분들이 관료이기 때문에 한덕수 대행이 관료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반기문 총장 예를 들면서 대권 의지가 별로 없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예. 짧게만 그 덧붙인다면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당신 대선 출마를 할 거냐라고 물을 때 고민 중이다라는 것들이 사실은 영어로 대화를 했기 때문에 본인이 얘기 안 하면 외부에서는 모릅니다. 그거를. 근데 그것이 총리실 관계자를 통해서 나갔다 하는 얘기는 이미 상당히 고민 단계를 넘어섰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는 이제 대권 의지로 연결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예. 대권 의지가 없는 게 아니었다 하는 얘기가 있고요. 네. 자, 이제 두 번째로 당선 가능성이 바로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이 수치가 나오는 겁니다. 예. 첫 번째 지난주 금요일 날 이 갤럽에서 2%죠. 2% 나온 거는 이제 몇 개 중에서 고르는 그 객관식이 아니라 주관식. 누구가 적합합니까라고 할 때 한덕수 이름이 나오는 게 바로 2%는 적은 수치가 아닙니다. 네. 두 번째가 바로 이 8.6이라는 게 이제 두 번째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는요. 세 번째, 네 번째 이제 이번 주에 계속 나올 겁니다. 지금도 이 여론조사는 돌아가고 있거든요. 네. 그럴 때 탄력을 받아서 두 자리 숫자로 진입이 되고 의민 숫자가 계속 우상향으로 가면요. 예. 이거는 뭐 그냥 그 출마하는 걸로 보셔도 크게 무방합니다. 단지 예. 이게 여기서 꺾이네. 정체가 되네라고 하면은 또 이제 주춤을 하겠죠. 그것은 이제 출마를 촉구하는 이 약 한 48명, 50분의 국민의힘 그 의원들이 이제 또 고민에 빠지게 되는 경우인데요. 예. 이번 주에 여론조사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주목해야 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이 한덕수 대행 출마 그 명확하게 의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이 수치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언론에서도 한덕수 대행의 출마 여부를 지금 국민의힘 다른 경선 주자보다 계속 먼저 보도하고 있으니까 글쎄요. 주목도도 압도적이거든요. 이 대선이라는 게 지금 이재명 전 대표가 워낙 압도적이잖아요, 사실. 예, 예. 지금 이 지지율 보세요. 지금 뭐 압도적인 과반을 넘기고 네. 있잖아요. 이 양자 대결에서 말이죠. 예. 압도적인 건 분명해요. 거의 상수인데 그렇다고 이렇게 무참하게 질 수는 없다라는 게 보수 진영의 생각인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나오는 후보들에 대해서는 경쟁이 없다고 보는 것 같아요. 지금 8명 뭐 나온다는 거 아니면 예, 예. 8명, 9명, 10명까지 나오는데 거기 이제 제일 그 가능성이 높은 4명이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안철수가 들어갈 거냐, 이제 나경원 들어갈 거냐 이런 거 같아요, 제가 볼 때. 예. 근데 거기서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좀 안 된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누가 되더라도 네. 어렵지 않느냐. 근데 거기 이제 후보군이 탄핵 찬반이 명확하게 갈리잖아요. 예. 그럼 거기 이제 어느 누가 되더라도 반대편에 있던 사람들이 완전하게 지지를 잘 모아주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반대는 안 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한덕수 차출이 나오는 거거든요. 예. 한덕수 대행 차출이 나오는데 글쎄요 정치라는 게 생물이니까 또 이게 하나의 또 대선의 하나의 큰 변수가 될 수 있죠. 그냥 우리나라 대선이랑 이렇게 평탄하게 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게 워낙 근데 이번 대선이 짧잖아요. 예. 이제 50일밖에 안 남은 겁니다. 50일이라는 게 짧은 기간이지만 또 길되면 긴 거예요. 요동치려면 얼마든지 몇 번 요동이 있을 텐데 워낙 이번 이 선거가 탄핵으로 치러진 선거거든요. 아무리 미래가 중요하고 뭐 통상 이런 건 물론 중요합니다. 대선에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오겠죠. 공약도 나올 것이고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국민들의 뇌리 속에는 탄핵을 초래한 정당은 누군가 그게 원죄일 거예요. 예. 한덕수 대행이 초래한 건 아니라 하더라도 그 프레임을 벗어나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재명 전 대표가 유리한 거거든요, 지금. 네. 그 많은 사고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2심에서 무죄가 나온 것도 큰 도움이 되는 거죠. 이재명 전 대표에게는. 예. 그렇다고 그 탄핵 프레임을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문제인데 한덕수 대행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외부의 인사로 들어왔기 때문에 관료임에도 불구하고 신선하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보는 사람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근데 문제는 어쨌든 그게 이제 국민의힘 후보는 아닐 겁니다. 아마. 예. 단일화돼서 보수 진영의 후보로 나오는 거가 되겠죠. 이른바 빅텐트 비슷한 게 될 텐데 그래도 어쨌든 보수 진영이 이 탄핵의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보다 파격적인 뭐가 필요해요. 근데 그게 뭘까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저는 네. 한덕수 대행 가지고 그래 파격적인 걸로 해서 이재명 대표를 능가할 수 있는 정도가 나올 수 있을까? 전 그건 아직은 제가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보수 진영에서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오늘 출마 선언을 했는데요. 이재명 후보를 심판하고 사법심판대에 세워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언급도 많았는데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근데 국민의힘 후보들이 말이죠. 그 말은 불가피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 반 이재명. 그럼 제가 볼 때 상당히 어려워져요. 아니 이재명 대 반 이재명 계속 이재명 얘기만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전 대표에 대한 그 지지가 올라가면 올라가지 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사법 리스크 이제 그만 얘기해야 돼요. 사실상 해소가 된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사건도 있죠. 재판만 사건이. 근데 그게 지금 이슈가 되고 있지 않잖아요. 그게 언제 때문에 이게입니까? 근데 그 리스크를 지금 또 얘기한다? 그만큼 내세울 게 없다는 반증밖에 안 돼요. 예. 그래서 저는 제가 만약에 국민의힘이나 국민의힘 후보라면 저는 이재명 대표의 얘기를 가능하면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그 프레임이 자꾸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조지 레이코프라는 그 책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코끼리 생각하지 말고 자꾸 코끼리만 생각난다고. 이재명은 안 돼 그러면 자꾸 이재명 생각. 이재명 대 반 이재명 이 프레임은 국민의힘에게 더 이상 유용한 프레임이 아니다. 저는 그게 아주 확언합니다. 네. 이게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국민의힘에게 도움이 안 돼요. 제가 뭐 국민의힘 걱정할 위치에 있는 건 전혀 아닙니다만 그럴 계좌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만 자꾸 이재명 대 반 이재명 지금 무슨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 사법 심판대에 세웁니까? 정치 수사라 하더라도 너무 전략적으로 구태해요. 제가 볼 때. 알겠습니다. 네, 홍 전 시장의 좀 앞으로의 주목도를 좀 어떻게 예상을 하실까요? 홍 전 시장은 이제 별명이 또 홍카콜라하고 사이다 발언으로 원래 유명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예. 듣고 싶어 하는 것을 아주 직설화법으로 던지는 걸로 정평이 나 있는데요. 오늘 이재명 후보를 심판하고 사법심판대에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선명한 기치, 이거는 이 홍 시장이 한두 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 대구에 계실 때부터 중앙 정치를 하면서 늘 이제 이재명의 대항마로서 나만한 사람이 있느냐라는 얘기를 항상 강조를 했는데요. 예. 저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에 좀 이렇게 덧붙이자면은 네. 이재명 얘기를 그만해야 한다. 저는 뭐 부분적으로 저 동의를 합니다. 예. 기승전 이재명 뭐 이것을 더 이상 언제까지 사용을 할 거냐라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하신지 제가 정확히 이해를 할 텐데요. 예. 글쎄요. 그런데 이재명이 보통 후보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은 우리가 검증은 또 한 번 해야 된다라는 것은 이건 불가피합니다. 이게 예. 지금 성남시장을 뽑는 게 아니거든요. 경기도지사 뽑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5년을 이어갈, 물론 개헌 얘기를 해서 3년 단축 뭐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선장을 뽑는 거기 때문에 그 시대 정신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뽑을 때하고는 다른 잣대여야 된다. 그런데 예. 어떻습니까? 전과 사범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나왔던 얘기 때문에 그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은 항상 따라다니는 얘기가 8125라는 숫자 아시죠? 예. 우리가 815에는 숱하게 들었지만 8125는 뭡니까? 예, 8개의 사건에 12개의 범죄 의혹, 5개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대선 과정에서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예. 대한민국의 선장을 그 중차대한 나락으로 떨어지느냐 아니면 미래로 가느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재명의 8125 이 범죄 혐의는 그래도 혹독한 검증 과정은 거쳐야 된다 하는 네. 얘기입니다. 물론 이것만 갖고 얘기를 하면은 승부는 이미 판단이 났다라고 하는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함께 우리 국민의힘은 비전과 정책을 오늘 10대 정책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그거와 함께 이재명에 대한 혹독한 검증 이것은 불가피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두 분께 뭐 그 불출마 각 진영에서 불출마한 후보 아니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쭤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에 오세훈 서울시장 일요일 날 대선 출마한다고 했는데 토요일 날 불출마하겠다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예. 또 룰 때문에 유승민 전 의원은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대선 불출마가 아니고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오늘 아까 한국일보 보도 보니까 뭐 무소속이나 제3자 그 모임이 있는지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일단 그렇게 했고요. 윤상현 의원도 출마 가능성 내비쳤다가 다시 불출마로 돌렸어요.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은 왜 계속 이거 일어나는 거죠? 원래는 뭐 15룡이냐 20룡이냐 이게 나왔잖아요. 국민의힘에서. 그렇습니다. 예, 많게는 뭐 20명까지 거론이 됐습니다만 지금은 각종 그 명분과 이유를 들어서 절반으로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내일까지 후보로 등록을 받습니다만 10분을 넘지 않은 걸로 9분 내지 10분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물론 언론에 전혀 거론이 안 된 분 중에서 막판에 한두 분이 더 가세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예. 토요일, 금, 토, 일을 거치면서 오세훈, 윤상현, 유승민 잇따라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요. 각자 사정은 조금 다릅니다. 예, 유승민 전 의원은 말씀드린 대로 이 경선 룰에 문제가 있다. 역선택 방지 이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그 룰이냐? 예.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이 유승민 전 의원은 잘 아시겠지만 민심과 당심으로 구분을 할 때는 당심에서는 매우 취약하다. 이른바 이제 배신자 프레임을 상기를 시킬 텐데요. 윤상현 의원 글쎄요, 뭐 어제까지도 이렇게 운을 띄웠습니다만은 예. 아마도 자기 그 당권 쪽으로 선회를 한 걸로 보입니다. 예. 오세훈 시장은 조금 이제 결이 다른데요. 룰에 의해서 이런 룰 갖고는 참여를 못하겠다 이거는 아닙니다. 예. 여러 가지 이제 제가 직접 뭐 취재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이 룰에 대한 그 불만 이런 거는 거의 발견하지 못했고요. 네. 최근 일주일 동안 당내 흐름이 아주 매우 아쉽기도 하고 안타까웠다 하는 얘기에서 힌트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예. 그 일주일이라는 게 바로 한덕수 대행의 이 촉구, 출마 촉구, 예. 차출론 이런 거에 대한 이 당내 인사들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여 명의 그 의원들 이 중에는 절반 정도가 오세훈 시장의 그 후보 등록에 대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실제로 예. 물밑대야를 많이 갖고 있는 상황에서 네. 일주일 사이에 그렇게 거대한 큰 흐름이 반전이 된 거에 대한 그 안타까움 그리고 당이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렇다면 후보가 왜 필요하느냐 아까 예. 말씀드린 그거에 대한 깊은 고민 이런 것들을 한 3, 4일 한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세 사람은 분명히 예. 불출마를 했지만 각각의 사연은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네, 민주당 경선 룰은 권리당원 50%, 여론조사 50%로 확정된 가운데 김두관 전 의원이 경선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김경수, 김동연 이렇게 3파전으로 압축이 됐는데 구도 변화가 각 후보들에게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김두관 전 의원은 이제 경선 불참인데 경선 거부죠. 네. 룰이 자기는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룰을. 이제 그 상위 절차도 빈약했고 예. 미미했고 이런 이제 명분을 들었는데 쉽지 않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사실 국민선거인단을 해왔죠. 예. 이번에 이제 그렇지 않고 권리당원 110만 명 그리고 이제 여론조사해서 100만 명 정도 안심번호로 추출해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국민선거인단이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봐도 국민선거인단 해도 될 뻔했어요. 이건 좀 아쉽긴 해요. 국민선거인단 하면 이제 지난 2021년도에 이낙연 후보가 3차 경선에서 이겼잖아요. 그때 그런 것들을 의식한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주 탄탄대로로 가자. 하지만 돌다리도 두드리면서 가자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모르죠. 제가 민주당 내부 사정을 잘 모르니까 예. 그런 계산이 깔렸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렇더라도 전 그거 국민선거인단 하더라도요. 이번에 이재명 전 대표가 이 내란 프레임이 이른바 내란 프레임 때문에 유리하게 돼 있어요. 이게 예. 스트럭처가 구조 자체가. 그 이건 제가 봐도 좀 국민들에게도 좀 이제 민주당의 개방성 이런 것도 국민의 어떤 참여를 유도한다 이런 명분이 있으니까. 국민선거인단을 통해서 하는 것도 좋았을 것 같은데. 예. 그게 이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는 뭐나 일극체제다, 뭐 독주다 이런 건 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하고 지난 총선 때도 뭐 친명, 뭐 횡재, 비명 행사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게 사실이었고, 그다음에 결정이 이렇게 됐어요. 예. 바꿀 수 없는 거 아닙니까? 50대 50 당신대 민심 이렇게 가는 거니까. 아무튼 이거는 구도의 변화라는 게 전 별로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엄청난 설화가 있기 전에는 이재명 전 대표가 탄탄히 구축한 당내 지형이 워낙 강고해요. 예. 게다가 당원들의 지지가 압도적이고
그럼 거의 정해졌다고 봐야 됩니까? 예, 김두관 전 의원이 그래서 아마 경선을 거부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이 시간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김동원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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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